늦은 시간에 불러서 미안. 센터장님 성격이 좀 급하셔서. 박성구 재소자의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PCLR 점수가 27점.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커트라인입니다. 하지만 의사나 인류 변호사, 기업 고위 임원들도 PCLR 점수가 매우 높게 나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우리는 이들을 성공한 사이코패스, 즉 비범죄형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박성구 재소자 역시 비범죄형 사이코패스에 속하지 않을까 판단해야겠지만 이민호의 살인을 돕고 묵인함으로써 범죄형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성공한 사이코패스라고 보기엔 너무 멀고요. 이건 박성구 재소자의 PPI 테스트 결과입니다. PPI 테스트가 성공한 사이코패스와 범죄형 사이코패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자기 중심적 충동성, 겁없는 우월성, 냉정함 이 세 가지 사이코패스의 주요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박성구가 범죄형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아주 높겠군요.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해령호 사건 이후 실종된 이민호가 발견됐거나 잡혔다는 소식이 있었나요? 해령호 사고 당시 경찰은 이민호의 시신도 못 찾았어. 이민호가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육지에서 150km 떨어진 곳에서 살아 돌아올 수는 없었겠지. 박성구 재소자는 해령호 사고 당시 이민호를 막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으로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민호가 살아서 돌아와서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장애도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코패스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겪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없고요. 사이코패스 진단 수치와는 정반대군요. 권 선생님께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 병리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만 적용해서 진단해야겠죠. 박성구 재소자는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왕 힘든 결정 내리신 거 빨리 보고서 작성하셔서 교도소에 보내도록 하죠. 그래야 박성구 재소자의 가석방이 진행될 테니까요. 네, 보고서는 지금 이대로 제출은 가능한데요. 혹시 박성구 재소자의 MAOA 유전자 변이와 CDH13 유전자 변이를 측정한 유전자 분석 자료는 없나요? 이 두 유전자 변이는 폭력성과 살인 행동이 밀접하게 연관된 자료라서 받아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재수자들 하나하나 유전자 분석까지는 미리 해놓는 게 불가능해. 지금 분석 맡기면 시간도 꽤 걸릴 테고. 꼭 필요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박성구 씨처럼 사이코패스 진단 수치와 정신과 질환이 대립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박성구 씨의 유전자 변이 샘플은 사이코패스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되도록이면 보고서에도 첨부하고 싶어서요. 그럼 어차피 박성구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진단 보고서이니까 일단 보고서는 올리시고 유전자 분석 자료는 후에 첨부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석방 절차도 예전대로 진행돼서 문제 없을 거야. 네. 근데 박성구 씨의 현재 상태로는 불안장애가 심해서 일상생활은 무리일 것 같은데 가석방 괜찮을까요? 가석방 되더라도 보호 감찰 대상이라서 5년간은 지정된 영농조합에서 일하게 되거든. 정신과 치료는 거기서도 이어갈 수 있어. 네, 그럼 이대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IND 임상시험 승인에는 문제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시면 꼭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있나요? 신약 개발하신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기회를 드리는 게 다죠. 그럼 피험자 박성구 씨의 인터뷰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세요. 영농조합에서 뵙겠습니다.